2026년 2월 5일 새벽,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6,000달러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87,000달러였던 가격이 순식간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1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루 사이에 자동차 한 대 값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5일부터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게임의 전모입니다. 자,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2026년 2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단 24시간 만에 청산된 물량이 25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커뮤니티는 바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났다, 5만 달러까지 간다, 다 팔아야 하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AI 주식도 폭락했고 나스닥도 떨어졌고 기술주 전체가 무너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한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움직임은 2월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sak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책임자가 은행들과 암호화폐 업계 코인베이스를 불러 모았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클래리티 법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라는 거였습니다. 2월 말까지 마감 기한을 딱 정해놨어요. 클래리티 법이 뭐냐고요? 암호화폐를 증권이냐 디지털 상품이냐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문제는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최소 10명의 민주당 의원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고위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암호화폐 기업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거 금지하는 조항 넣어라, 이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백악관 고문 패트릭 위치는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TD 코언투자은행의 제럿 사이버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 사업 간 타협을 강제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법안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짓눌렀고 AI 주식 폭락이라는 거시 악재가 결정타를 날렸죠. 윈터뮤트라는 마켓메이킹 업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트코인 하락은 단일 악재가 아니라 여러 매크로 요인과 레버리지 청산이 겹친 지연형 리스크 오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씩 쌓아온 악재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하락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2월 초 클래리티법 교착, 시장 불확실성 증가, AI 주식 폭락으로 기술주 전체 하락, 비트코인 7만 달러 붕괴, 레버리지 청산 연쇄 폭발. 시장은 불확실성과 공포 분위기가 잠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2월 6일 발표된 소식이에요. 케빈 워시가 누구냐? 과거 강경파, 매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어요.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클래리티법 교착, 워시 지명, AI 주식 폭락, 비트코인 급락,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즉 정부나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사용할 준비를 끝내기 직전, 이 타이밍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포에 매도한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낸 뒤 시장은 다시 거짓말처럼 상승하지 않을까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클래리티 법은 가상화폐 시장을 전통금융과 유사한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면서 올 상반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상황은 혼란스럽죠. 클래리티 법은 교착 상태이고 비트코인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매도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이브 뉴 코인의 독립기술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상승장과 비교해보면 69,000달러 수준이 다시 테스트될 가능성은 낮다.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조정 없이 이전 최고가를 경신해왔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 스커즈가 형성되고 있는 거다. 이건 변동성 폭발 직전의 신호예요. 어느 방향으로든 큰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켓 메이킹 업체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대규모 비트코인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건 매도 준비가 아닙니다. 가격을 한 번 더 올리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에 떨며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회로 봐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과 진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약속하며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에 펼쳐질 진짜 게임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 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